미국의 대선이 끝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대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의 이번 주 표지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손이 서로의 손목을 맞잡은 그림인데요. 미국의 성조기가 표시된 손이 한국의 손목을 잡은 것을 시작으로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이 서로 손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목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중국 전략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림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들과 큰 협상을 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미중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 때문에 그동안 중국과 홀로 싸움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대중국 전략을 준비할 때 다른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 이어서 미국은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과 큰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맹들에 대한 많은 장애물은 있겠지만 혜택은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을 합쳐야 하는 나라가 어디인가입니다. 그림을 보면 답은 명백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성조기를 가진 손은 한국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친중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관한 분석은 분명하게 갈립니다. 우선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유화적인 정책을 펼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8년 동안 일했습니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언론은 바이든 당선인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강경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지닌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다. 우선 빅터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신장 위구르와 홍콩 문제 등에서 인권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중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인권과 명분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네요. 미국 외교안보 분야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는 예고된 전쟁이라는 저서를 통해 중국과 미국의 전쟁은 예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흥 대력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으로 구조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미국은 1인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발할 수밖에 없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당선인을 전제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어떤 리더가 당선되어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대립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죠. 이코노미스트의 표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손목을 잡은 첫 번째 동맹국으로 한국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게 한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한국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왔고 첫 공식 일정도 한국전 참전비를 방문한 것입니다. 중국이 이러한 분위기를 모를 리 없습니다. 미국의 분위기가 바이든 쪽으로 기우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전격 방한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한국에 머뭅니다. 왕이 부장은 강경화 장관은 물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두루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계획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왕이 부장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합니다. 일본에서는 스가 총리를 만납니다. 왕이 부장이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찾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적인 공연과 정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마냥 좋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외교 관계에서 무조건 1순위로 둘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협력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를 풀 때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동맹으로서의 반중국 노선 동참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행정부가 틀을 잡을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바이든 당선인 측은 인사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진행이 어렵겠죠? 물론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유럽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끈끈한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을 미국의 최고 동맹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상황은 영국으로서는 부러울 것입니다. 영국은 바이든의 당선을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한편 유럽의 맹주 독일은 한국과 군사적 협력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우리 공군만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소정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제 타우러스입니다. 사거리가 500km 이상이어서 대전 상공에서 쏴도 북한 주요 지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화 콘크리트 바닥도 관통해 폭발하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자랑하죠.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독일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공동으로 발전시켜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독일 측 담당자는 한 달 전에 한국의 잠재적 파트너들에게 사업 제안서를 보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의 파트너가 정해지고 한국군이 소요를 결정하면 개발에서 생산까지 3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이 미사일은 강력하면서도 가볍기도 합니다. 한국이 직접 만들 수 있으면 KF-X나 이미 전력화한 FA-50에 장착해서 공격 능력과 수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방산의 전체 위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도 난이도 높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을 해외 업체와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동의하면 타우러스사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에서 공동 개발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일본 소재 기업들의 연간 실적이 눈에 띄게 악화했다고 니케이가 20일 보도했다. 수출 규제의 충격에 한국 기업들이 서둘러 대체품을 투입에 나서면서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부메랑을 맞았다는 것이다.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불화수소 생산업체인 스텔라캠리파는의 2019년 회계연도 순이익은 전기 대비 18%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의 출하량은 30%나 떨어졌다. 스텔라캠리파는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방식이 변경되면서 반도체, 액정용 불화수소 수출 판매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인 모리타 화학공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모리타는 지난 1월 수출을 재개했지만 한국 수출 규모는 규제 강화 전과 비교해 30% 정도 줄어든 상태다. 모리타 측은 한국이 고순도 불화수소 대체품을 사용하기로 결정해 수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번 빼앗긴 순간은 되찾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미드 등 첨단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한 달 반 뒤 대체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스텔라캠리파의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사용했던 LG 디스플레이도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산 불화수소를 쓰기 시작했다. 니케이는 한국산도 불화수소 생산 과정에서 충분한 희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굳이 일본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니케이는 한국 등 해외 업체들이 일본 소재가 품질이 좋은 데다 공급도 안정적이어서 그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써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출 규제로 이런 관행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일본 기업 의존도가 다시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니케이의 일본 수출 규제가 2019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한 번 교체된 대체품이 일본산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여러가지 난제에 직면하며 위기에 몰렸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가 터지고 도쿄올림픽 연기, 경제 침체 등 악재로 고전 중인 아베 총리는 최근 검사 정년을 늘리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 시도까지 시민들과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마되면서 좌절을 겪고 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6,424명이며 사망자는 777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는 중국, 싱가포르 다음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아베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해 CNN은 22일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실패, 경기 침체로 다운됐던 일본 국민이 검찰 장악까지 시도하려는 아베 정권에 대해 인내심이 폭발했다며 최근 일본 SNS에서는 아베 총리를 불난집에 도둑으로 풍자한 캐릭터와 이미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정권은 최근 검찰 간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며 반대 여론이 커지자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보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베 총리가 국민으로부터 눈매를 맞는 가장 큰 원인은 대입행 초즘이 보이던 2에서 3월 골든타임에 방역 종립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베가 연초 코로나19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는 도쿄올림픽 개최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 최근 BBC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책정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예산은 1조 3,500억 엔이었다. 이 중 경기장 사용 비용 등에 530억 엔 이상을 사용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개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최가 늦어질수록 일본은 천문학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다. 아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8에서 10일 전국 유권자 1132명의 응답을 얻어 발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58%가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정평가 이유에 대해선 코로나19 방역 실패 신뢰할 수 없어서 등의 답변이 줄을 이뤘다. 지난 13일 아사히 신문은 위기 속에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요 수출국인 한국과 교류를 재개하고 양국 간 관계를 다시 열기 위한 강력끼리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 내각부는 코로나19 쇼크로 일본의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9%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추세가 1년 지속되면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 CNN은 일본은 코로나19 여파로 2분기에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며 기나긴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며 지난달 일본 수출이 10년여 만에 최대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민심을 잃은 아베 총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전했다. 21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9% 줄어든 5조 2023억 엔, 수입은 7.2% 감소한 6조 1327억 엔을 기록하면서 무역 수지가 9304억 엔 적자를 나타냈다. CNN에 따르면 일본 경제의 16%를 차지하는 수출은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거래가 끊기면서 2011년 이후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전국을 강타한 이후 가장 급격하게 하락했다. 도쿄 디즈니랜드도 일본이 5월 말까지 비상사태를 연장한 후 5,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일수를 줄였으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자 22일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지역을 추가로 해제했다. 이로써 긴급사태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곳은 전국 4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도쿄를 비롯해 5개 지역만 남게 됐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1월이나 2월 사이 코로나19 진단 테스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국민에게 방역 수칙을 권고했다면 확진자들이 지금처럼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정부는 일찌감치 조언한 방역 전문가들과 일본 매체의 충고도 무시했다. 한국과 대만이 충실한 PCR 검사와 IT를 기반으로 확진자를 추적하고 방역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총장에 임명하려던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이 도박 파문으로 21일 물러나면서 아베 정부는 치명타를 입었다. 일본 언론은 벌써부터 얼마 남지 않은 아베 정치 행로가 어둡다고 내다보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 종식 후 경제 회복이다. 지난 19일 니혼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의 올해 2분기 GDP 성장률